안녕하세요. 글로벌 기후대사로 활동하게 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방크 청년연구원 성혜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환경을 위해 방크에서 활동했던 캠페인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의 활동은 역사, 문화, 관광 종합정책 플랫폼 울림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 독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후 수업, 미래 세대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함성으로 뒤덮인 야구장, 쓰레기로 뒤덮인 야구장. 8월 22일을 세계 재활용의 날로 지정해주세요와 같이 캠페인으로 발전시킨 사례와 마지막으로 방크의 청원 알림 계정 어텐션에 소개된 저의 다른 청원 사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독도의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캠페인입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9.8cm 상승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사는 오늘날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지난 2500년간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극 해빙 면적은 1979년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인 179만 제곱킬로미터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10년간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는 위성 기록 첫 10년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세계 기상기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4.77mm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극지방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울릉도는 5.13mm, 포항 부근은 매년 4.55mm씩 해수면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이 2.87mm, 동해안이 3.5mm인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훨씬 높은 상승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전 지구 해양 평균의 약 2배 크기이며 최근 들어 상승폭의 증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수면 상승률이 큰 이유는 동해의 수온 상승이 전 지구 해양의 평균 수온 상승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무엇이며 각 행위자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결국 해수면 상승은 화석연료의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며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분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이 1990년에서 2021년 사이 145% 증가했다는 정부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형광등, 에어컨, 세탁기 등 고효율 저탄소기기를 보급 및 확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 에어컨은 평소보다 1도 높게, 난방기구는 평소보다 1도만 낮게 설정하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은 결국 독도가 존재해야 의미를 지님을 언급하며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스포츠 동아의 기사를 통해 글로벌 캠페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 수업의 필수 교과목 제정 캠페인입니다. 지난 2023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인류에게 다가올 10대 위험 요인 중 1위로 기후변화 완화 실패, 2, 3, 4위로 각각 기후변화 적응 실패,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생태계 붕괴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은 지구 역사상 또 한국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3도씨 높은 22.7도씨이며 이는 1973년부터 한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 해수면 온도, 역대 최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등 기후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에게 지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에 더 치명적이기에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식과 소양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관심을 실천으로,
실천을 조직으로 대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적이고 세부적인 기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국 중고등학교 5,631개교 중 환경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는 875개교, 즉 15.5%로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전국 교과과정에 편성하는 추세입니다. 스웨덴은 여러 교과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행하고 이탈리아는 2019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를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라는 이유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에선 외면받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미래 세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여기 모든 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기후위기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는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방크에서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생존 문제임을 언급하며 기후수업의 필수 교과목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방크 어텐션과 유튜브 그리고 보도자료로도 발표되며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야구장의 쓰레기 문제 관련 캠페인인데요. 코로나19 이후 KBO 리그에 해외 팬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 야구장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팬들은 한국 야구장이 유럽 축구장과는 달리 폭력적이거나 난폭하지 않고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분위기를 갖췄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이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야구장은 심각한 쓰레기 문제로 인해 해외 팬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야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3,444톤으로 체육시설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야구팬 83%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거나 다회용기를 반납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팬들에게 혼란을 주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모두입니다. 팬들은 앰뷸런스로 실려나가고 폭염은 야구 심판의 오심률을 5.5% 증가시키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악화시킵니다. 그렇게 폭염 폭우로 인해 밀리는 경기로 인해 리그는 3월에 개막해서 10월에 폐막하는 초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미 해외 스포츠 경기장들은 친환경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홈구장 오라클파크를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경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린 이니셔티브를 실행 중입니다. 재활용 및 퇴비화 프로그램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줄였으며 음료수 컵은 재활용하고 운반용기는 퇴비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매립쓰레기 연간 감소율은 2009년 57%에서 2016년 95%로 급증했습니다. 유럽의 축구리그도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 FC는 경기장 안필드에서 플라스틱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립 폐기물의 재활용 전환율은 98.7%에 달했습니다. 또한 4대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윈블던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퇴출시키고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스포츠계는 친환경 정책을 통해 경기장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KBO 또한 리그에서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다회용기 판매 매장 및 반납 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야구장이 해외 팬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면 환경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류 팬들에게 지속 가능한 한국 스포츠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곧 방크에서 이벤트로 발전시킬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재활용의 날 지정 관련 캠페인입니다. 재활용은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물건을 수거하여 고치거나 본래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찌꺼기를 흡착제로 사용하거나 일회용품을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리사이클링 재단은 3월 18일을 세계 재활용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재활용이 있는데요. 재활용은 2012년 8월 22일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회의에서 외래어인 업사이클을 대체하는 순화어로 제안된 말입니다. 재활용은 단순히 자원을 다시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버려진 물건을 디자인하거나 기술을 더해 고부가 가치가 있는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된 의류로 옷이나 가방을 제작하거나 폐기된 현수막을 활용해 크로스백을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활용은 단순히 자원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환경보호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재활용의 날은 있는 반면 왜 세계 재활용의 날은 없을까요? 세계 재활용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한다면 폐기물의 디자인과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제품과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원의 순환 사용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재활용의 날을 주도적으로 지정한다면 전 세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8월 22일을 세계 재활용의 날로 정하여 이를 기념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환경질서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재활용이 환경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의 주도로 세계 재활용의 날을 통해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8월 22일을 세계 재활용의 날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마찬가지로 보도자료와 함께 더욱 풍성하게 발전되었습니다. 방크에서 발전된 청원을 알리는 인스타그램, 어텐션에 업로드된 저의 환경 관련 청원을 소개시켜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이 심한 명절 한정 리필 스테이션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죽은 지구에 명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메일, 문자 등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또 세 번째, 재활용이 안 되는 유색 플라스틱의 교체를 촉구하는 캠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수업 필수 교과목 제천 캠페인까지 저는 이 외에도 다양하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방크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환경보호를 위해 제가 방크에서 활동했던 캠페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작은 울림 하나가 방크를 통해 큰 변화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따뜻한 새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